안녕하세요. 메이커스 아카데미에서 케미스트리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 켈다 박소혜라고 합니다. 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 2022 Summer 켈다's Regular Honors Chemistry 설명의 영상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켈다 T가 누구인지, who's 켈다 T? 네, 저에 대한 프로파일들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케미스트리 대표 강사하고 있고, 또 마스터 프랍이라는 우리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또 케미스트리 저희 강의들, 샘플 렉처들 원하시면 많이 찾아보시고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케미스트리 에듀케이션을 메이저했고요. 케미스트리만 참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쳐 왔는데요. 저도 사실 이제 정확하게 세는 거를 포기해서 잘 모르겠는데 about 17 years 정도 강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capable of making questions like the official examination, 지금은 없어졌지만 SAT chemistry 시험이라던가 그리고 또 AP, IB, chemistry 이 각각의 시험에서 뭐가 정말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뭘 내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정말 오피셜 문제랑 비슷하게 문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카피해서 워딩만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This year는 이런 토픽이 중요해. 이런 거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아예 풀세트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학생들이 뭐에 포커스 되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시키고 있다. 공부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 수업은 사실은 아직 examination prep이 아니라 저희 GPA 준비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GPA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각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포인트로 어떤 문제 스타일로 내는지 사실 정말 많은 것들을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의 노하우, 저의 experience들을 정말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passionate care. 정말 passionate하게 열정적으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케어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잘 이해하고 있나? 이해를 못했는데 아는 척하는 건 아닌가? 지금 what's going on in his or her mind? 그죠? 아는 것 같아도 잘못된 misconception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사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한두 마디만 시켜보면은 저도 바로바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막혔구나 아니면 여기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구나. 물론 처음 배워서 어려운 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되는 수업들과 또 뭐 퀴즈도 보고 숙제도 있고 한데 그것들을 지나면서도 정말 이건 헷갈리는데요. 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최대한 체크하면서 학생들이 정말 하나하나 임프루브먼트가 있을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detailed explanation and focusing on conceptual understanding 정말 개념적인 설명이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게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바로 이 수업입니다. 네,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애정하는 수업이기도 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학교 가서 정말 도움 많이 배웠다. 또 쌤이랑 케미스트리 수업 시작하기를 케미스트리의 첫 단추를 쌤이랑 하기를 너무 잘했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 수업입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서 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What would be the regular or honors chemistry with CalDAPR? 네, 물론 정말 쉬운 regular chemistry인 학교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보딩들이나 또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또 다른 나라에 있는 또 다 상황마다 다 다른데요. regular나 honors chemistry가 나눠져 있는 학교는 약간의 레벨 차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regular honors가 나눠져 있지 않은 학교들은 이게 또 좀 애매해요. 그럼 그 수준이 difficulty level이 regular 쪽인지 honors 쪽인지 그 중간에 somewhere between 중간에 애매한 어디쯤인지 이게 정말 학교 쌤마다 다르시고요. 네, 그래서 regular honors 둘 다 있는 학교도 둘 다 있기 때문에 regular가 아주 쉽고 honors는 어렵고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 별로 차이 없이 내용 비슷하고 수준도 다 비슷한데 언어스가 그냥 빠르기만 해서 진도만 많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국에서 우리가 한국 하이스쿨에서 화학을 배운다. 이거랑은 완전 달라요. 정말 커리큘럼도 그렇게 rigid하지가 않고 배워야 되는 토픽, 챕터 그 내용들도 픽스되어 있는 게 없고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살아남는 가장 기본적인 키는 뭐겠어요? 이해죠. 네. 우리가 아무리 여름에 배워도 사실 100%를 커버해서 이 친구가 무슨 문제가 나와도 아무 리뷰 없이 A를 맞는다. 이 상태는 아니죠. 그렇겠죠? 막 보자마자 다 알아. 이런 걸 제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매튜얼이 나오든 어떤 퀴즈가 나오든 또는 어떤 새로운 토픽, 저희가 미처 커버하지 못한 파트가 있는데 그런 게 나오든 하더라도 우리 친구가 그거를 공부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최대한 많은 것들을 커버하지만 쌤들마다 문제 내시는 스타일이라던가 또는 어떤 뎁스라던가 계속 레귤러 언어를 하다가 쌤이 요 챕터만 AP 문제를 풀어보자. 갑자기 AP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저희가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approach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과 understanding, application, 그리고 chemistry를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학생들에게 충분한 연습과 이해가 되어 있게 하는 그런 수업이 저희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스케줄은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6월 달에 하는, 준에 하는 수업이 있어요. 이 수업은 약간 프리세션이라서 수업이 10번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메인 세션은 7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7월에 월수금반 화목토반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18번 이렇게 해서 45 hours입니다. 그래서 이 준에 수업을 먼저 들은 친구들은 이렇게 여기나 여기에 7월 27일 또는 7월 28일부터 즉 토럴 18번 수업 중에 앞에 10번을 들었고 그다음에 줄라이에 뭐 봉사활동도 있고 여행도 있고 또 다른 학원도 있고요.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7월 말에 다시 return하는 이렇게 스케줄을 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 그리고 이제 거의 August 이렇게 나눠서 듣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July 첫째 주부터 쭉 이어서 8월 둘째 주까지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사실 2.5 hours지만 보시다시피 네, 매일매일 수업은 3시간씩 진행이 됩니다. 물론 30분은 퀴즈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들은 뭐 10분 만에 7분 만에 퀴즈를 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하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이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블 체크하고 또 뭐 하다 보면은 한 20분, 25분 이렇게 걸립니다. 네, 그러면은 매 수업마다 첫날만 빼고요. 매 수업마다 퀴즈가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그 전 시간에 제대로 이제 배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고요. 퀴즈 외에 중간중간에 테스트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들어올 수 있고 오프라인 친구들 또 줌으로 들어온 온라인 친구들 동시에 제가 어느 쪽에도 불편함이 없게 정말 그렇게 수업 세팅을 진짜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모든 수업의 필기와 VOD는 모두 제공을 하고요. 학생들이 1년 내내 수업을 듣는 동안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시 볼 수 있게 항상 드라이브로 쉐어가 되어 있으니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저희 커리큘럼은 제가 이제 사실 여러 가지 텍스트북을 써봤고 상당히 많은 텍스트북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주로 썼던 텍스트북은 요 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 교재 외에 저희 supplementary 또 제가 만든 workbook
그런 부분들은 따로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가 좀 컴팩트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포커스해서 골랐고 또 저희 이 어설분하고 골드버그 씨하고 또 대화도 해서 또 제가 퍼미션도 받고 수업에 활용하겠다 뭐 이런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과정들을 거쳤어요. 네, 이건 저희 실라버스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green으로 된 거는 퀴즈입니다. 그리고 red로 된 거는 3번이 있는데 그때까지 배운 전체 내용에 대한 테스트예요. 우리 친구들이 막 헐, 쌤, 막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너무 어렵게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체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다 맞는 친구들도 있고 한 50점 이렇게 맞는 친구들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하면 너무 좋지만 정말 그렇게 50점, 60점밖에 못 맞아도 이건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처음 배울 때는 유난히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든 못하는 친구든 충분히 소화를 할 것이고 또 모든 퀴즈는 retake, 패싱 레이트에 따라서 잘 못 보면 retake를 봐야 되고 또 테스트는 correction을 해오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더 얻어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진짜로 knowledge를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에 정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조금 불쌍해서 테스트는 좀 길어요. 한 45분 뭐 정도 보는데 테스트 본 그 다음 시간은 이제 퀴즈가 없는 날. 테스트 본 그 다음 시간은 퀴즈가 없는 날. 그래서 전체 중에서 첫째 날 없으니까 퀴즈가 뭐 한 3번 없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이 전체 내용들을 또 퀴즈를 보는 뭐 요런 식으로 테스트를 보는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학생들하고 쉐어하는 구글 드라이브인데요. each date마다 이렇게 그날의 수업 레코딩한 비디오가 있고 또 텍스트북에다가 제가 필기를 해서 필기해서 올려준 부분 또 워크북에서 필기해서 올려준 부분 저는 그 날짜 것만 올려주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텍스트북 파일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어머니 그 필기를 전체 파일을 다 올려버리면 아이들이 찾기가 힘들고 뭘 복습하는 거지?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날 한 것만 딱 올려주면은 모든 친구들이 다 다시 보진 않아요. 근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됐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숙제할 때 찾아서 보고요. 또 가끔 정말 센스가 약한 친구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도 이거를 하루 이틀만 좀 다 다시 보면서 정말 자기 걸로 만들어가고 되게 컨피던트해지는 모습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물론 항상 다 다시 봐야 될 정도로 어려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매우 유난히 약한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따라오더라.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사실 비디오 올려줄 때마다 누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제일 고마워하고 너무너무 유스풀하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모든 자료를 쉐어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퀴즈의 오리지널 카피, 퀴즈의 answer key, 또 제가 수업하면서 퀴즈를 코멘트를 적어서 요런 거를 꼭 신경 썼어야겠다. 요거 틀려서 요거 실수해서 깎인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해 준 게 있겠죠. 그것까지 이렇게 자료를 한눈에 보이게 그날로 구성을 해서 쉐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텍스트북에다가 제가 필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남들이 봤을 때 스투핏해 보일 수 있어도 이런 거를 고집하는 이유는 사실 아시겠지만 이게 케미스트리 수업이 좀 되게 중구난방한 경우가 많아요. 되게 학교쌤들이 텍스트북이 있는데 있기만 하고 잘 안 보는 거죠. 안 보세요. 그리고 그냥 파워포인트만 줘요. 그러면 쌤이 안 보니까 학교쌤 당연히 안 보니까 피지도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책을 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속이 터지죠. 아니, 자, 공부란 텍스트북을 보고 그럼 우리 친구들은 아니요, 학교쌤도 책 안 보신단 말이야. 이것만 보면 돼, PPT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시험 직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본적으로 텍스트북을
보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공부라는 거는 이 passage를 보고 이 말을 알아듣고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의 그 passage, 정말 그 paragraph의 내용을 understanding 하고 또 어떤 긴 문제가 나와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 또는 어떤 유한 information table이 나와도 아, 저 데이터가 뭘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equation에서 얘가 왜 나왔지? 이런 걸 understanding 하면서 정말 big picture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수업을 겨울이나 봄방학 같은 그런 다른 시즌에는 전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여름방학에 온 친구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혜 같은 건데요. 진짜 제대로 이해한다, 배운다, 케미스트리를 공부하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거를 학생들이 충분히 공부라는 거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를 정말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정말 저의 strong한 그런 wish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북에 있는 example들, 여기 있는 그림들 이런 거 하나하나 문제 풀어보면서 같이 수업을 하고 네, 이거는 제 워크북이에요. 좀 정리가 된 서머리 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에다 필기하면서 설명한 것들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줌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또 플라잉 친구들 입장에서도 이제 커다란 모니터가 있어요. 그럼 그 모니터에 제 얼굴을 띄우고 레코딩도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보는 비디오에는 제가 필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제 얼굴과 함께 그렇게 레코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워크시트 풀어주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또 이거는 워크북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건 뭐냐면 또 사실 오프라인으로 못 오고 온라인으로 온 친구도 사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지금 제가 우리 친구들의 얼굴은 가렸는데 학생들, 한 명 한 명 학생들 얼굴이에요. 사실 이거 제가 이렇게 클릭하면 요만한 사이즈로 엄청 크게 제 얼굴만한 사이즈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눌러가면서 잘 알아듣고 있나, 잘 보고 있나 이렇게 굉장히 포커스하면서 표정 하나하나, 솜털까지 다 보여요. 이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학생들 얼굴을 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제 얼굴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학생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클릭하면 학생들의 얼굴이 한 명 한 명 보여서 정말 이렇게 인퍼슨으로 만나는 것처럼 왜냐하면 특히 개념을 처음 배울 때는 이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표정인지도 되게 중요해요. 강사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듣고 있나? 진짜 알아들은 거 맞나? 아니면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건가? 이런 미묘한 그 순간순간 설명들에 보이는 표정들을 포착을 하는 것이 저는 강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에게 굉장히 프리퀀트하게 질문을 많이 하면서 틀린 답이라고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틀린 답이라도 접근하는 답이 있는 거고 전혀 뭐지? 이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완전 틀린 답이라도 이 친구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로 익스프레션을 못 쓰는구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비 10학년, 11학년 적었고요. 뭐 9학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10학년 또는 간혹 11학년 친구들도 듣더라고요. 이제 AP 케미스트리는 12에 듣거나 하고 Honors Chemistry 11학년에 신청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10학년이다. 그래서 요 전 단계로 제가 좀 저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Basic Chemistry 강의를 열어놨고 학교에서 Regular 또는 Honors Chemistry를 듣게 되면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진도의 7, 80%라고 적었는데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AP Chemistry하고 다르게 학교마다 커버하신 진도가 정말 제각각이세요. 그래서 제가 커버한 내용을 1년이 다 되도록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진도가 좀 정상적으로 제대로 빨리빨리 나가시는 분이라면 한 70%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에 따라서는 굉장히 편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커리큘럼을 짠 데에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AP 케미스트리를 하게 될 것이고 또는 AP 케미스트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를 배워야 overall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딱 1학기 것만 사실 케미스트리는 글쎄요 다른 사이언스랑 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챕터 1부터 18까지 전체적인 로지컬 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여기만 배운다고 해서 더 좋은 게 아니라
뒷부분은 조금은 상대적으로 라이터하더라도 뒷부분의 내용을 배워야 전체적으로 플로우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챕터를 제가 다 집어넣지는 않지만 빅 픽처를 충분히 가질 수 있게 케미스트리란 이런 것이다. 케미스트리의 thorough understanding, 케미스트리에 정말 눈에 띄워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 한 7, 80%. 그래서 학생들이 뭐가 나와도 따라갈 수 있고 캐치업할 수 있고, 그래서 기본 문제는 다 준비가 돼 있으나 혹시 학교쌤이 많이 어려운 문제를 줘도 좀만 연습하면 나 이거 할 수 있겠어 라는 단계가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미스트리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친절한 설명, 깊이 있는 개념 이해, 정말 개념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되게 애정하는 거는 이 수업을 잘 들었냐 못 들었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어떻게 케미스트리를 처음 시작하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케미스트리를 외우는 과목을 인식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아니에요, 뭐 암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라고 말을 해도 이제 그게 정말 말뿐이지 문제가 뭐 퀴즈라던가 시험 문제가 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엔 아이들은 외우게 되고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개념을 하나하나 다 깔아줘야 됩니다. 강사가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뭐 메tal, non-metal, atom, molecule, ion 이것도 그냥 definition 써 있는 거 보면은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 의외로 atom이랑 molecule이랑 ion 이 말도 잘 못 씁니다. 알았다고 해도 쓸 때는 잘 못 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짚어주고 계산 문제하는 과정들, 계산도 답만 나오면 되는 게 절대 아니죠. 프로세스를 다 보여줘야 되고 그 프로세스를 얼마나 클리어하게 쓸 수 있는지 그거를 일일이 교정하는 시간, 그렇게 친절하고 상세하게 컨셉슈얼하게 어프로치하는 시간은 정말 여름에밖에 오지 않는 그런 선물 같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수업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응용 문제까지도 커버를 할 거고요. 어느 정도. 물론 AP 정도까지 커버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심화는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퀴즈, 그리고 패싱 레이트가 있어요. 저희 뭐 70%, 80%그 정도에서 리테이크 퀴즈 통과 못하면 그다음에 다시 또 모아서 테스트.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우리 친구들이 퀴즈 있다 그러면 긴장해요. 공부를 해옵니다. 그리고 또 좀 망쳐서 위테이크 보면 문제가 조금 달라져요. 아주 조금. 네. 그래서 비슷한데 외운 답이 아니네? 그렇게 해서 달라지게 해서 풀 수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게 그렇게 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퀴즈가 맨날 있으면 가기 싫다고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아이들이 가장 잘합니다. 이게 새로운 내용을 맨날 배우고 저희가 아무리 차근차근 나가도 학교보다는 진도가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빠르죠. 학교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퀴즈를 보고 리테이크를 하고 하니까 정말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도 안 보잖아요. 그러면 듣는데 알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한 3번, 4번, 5번만 수업이 진행되면은 하기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게 안 된 것 같고 모르겠고 답답하고 난 잘 이해 안 되는데 다음 챕터 또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퀴즈를 봤는데 좀 귀찮지만 퀴즈 본다는 부담감 때문에 아주 약간이라도 리뷰를 해오고요. 그리고 혹시 망치면 진짜 리테이크해서라도 패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남아서 공부를 합니다. 기특하게도. 제가 시키지 않아도 이건 진짜 애들이 다 알아서 해요. 또는 정 안 하면 제가 조교를 붙여서 네, 합니다. 그러면 패스를 하면 본인도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정말 매일매일 페어하고 매일매일 리테이크 본 친구도 있어요. 근데 미국 가서 연락이 와요. 너무 좋았다고. 퀴즈 봐서 너무 도움되고 생각이 났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아이들을 뭐 겁주려고 망치게 하려고 너 왜 이런 것도 못하냐 이렇게 하려고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들을 때 아는 것 같았는데 풀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 막 이제 이런 거를 충분히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안다고 하는 게 아는 게 아니구나. 풀 수 있어야 아는 거구나라는 그거를 이제 하이스쿨러로서 여름에 제대로 쭉 경험을 하고 가면 아이들에게 엄청난 그런 자산? 아싸시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GPA 정말 그런 의미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 수업. 그래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케미스트리 첫 단추를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 학생마다 개별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로 제가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저희 레귤러 아너스 케미스트리 설명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 많은 친구들과 이 수업을 오랫동안 함께 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 언제나 좋은 피드백을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케미스트리 너무 재밌고 진짜 그냥 부담스럽고 약간 도망가고 싶었는데 해 보니까 할 만하다. 재밌다. 그리고 AP도 하고 싶어요, 쌤이랑. 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AP 꼭 안 해도 좋으니 케미스트리 시작할 때 정말 제대로 배우는 그런 즐거운 서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켈다박이었습니다.